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정부 주도로 수소경제 연대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수소경제 주요 경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유럽연합과 동맹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견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진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노르웨이에서 이 수소경제 관련 협약 맺었고요. 또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수소경제가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다.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나 또 기업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수소 자동차로 대변되는 수소 경제가 제조업이나 아니면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특히 뭐 석유화학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20%의 어떤 수출 효과까지 있고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로 대변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99%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소 자동차가 베이스로 된 수소 경제 당연히 올인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가 올 1월입니다. 2040년 세계 1위 수소 강국 달성을 이제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나요? 실제 목표는 2022년까지 뭐 7, 8만 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을 하겠다. 충전소도 2022년까지 뭐 310곳에다 확충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고 이대로 된다면 2050년에는 연 70조의 고용 6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보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 이런 목표는 충분히 세워져 있고요. 뭐 내수 판매만 해도 2040년까지는 290만 대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목표보다도 중요한 게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연 생산 8만 대 목표를 한다고 발표를 한 직후에 가장 중요한 연료 전지 스택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이커에서는 뭐 4만 대 규모의 스탁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약간 좀 조율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다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경제 이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 수소 경제라는 게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입지를 앞으로 좀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라는 것이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이 매년 7%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30년 동안에는 결국 3배 이상의 사용량을 보여줬고요. 결국 수소 생산 비용도 30%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의 공식적인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는 25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치, 성장 가능성이 주목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주요국의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일본이 최근 미국하고 유럽연합하고 수소 경제 동맹을 이제 추진하면서 세계 수소 경제 생태계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좀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에너지부, 그다음에 EU의 에너지 총괄부 이런 데하고 일본이 같이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배제한 움직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나라가 배제된 수소 경제 블록화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국내 수소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뭐 당장 표준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표준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G20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를 제외하고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은 충분히 있고요. 또 안심이 되는 것은 수소위원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일단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각종 기업체들이 이미 수소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수소위원회의 회장을 현재 우리나라의 H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제한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가장 큰 수소전기차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고 과연 활성화될까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표준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전기차 때도 네네. 왜 그 규격이 다 달라서 충전 방식이 다 달라서 되게 혼잡스러웠었잖아요. 그럼 수소차도 그럴 만한 분명히 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전기 충전기 보면 문어발식으로 네. 커넥터가 막 3개, 4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소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동일한 규격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수소 연료 저장 탱크의 규격이나 사이즈나 아니면 커넥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요구되지 않고 단일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로열티가 지불될 수 있는 어떤 불행한 어떤 사태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너무 안심하지는 말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를 표준화를? 현재는 뭐 G20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게 원론적인 내용만 됐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없어서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있으면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수소 경제 이슈가 지금 최근에 불거지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소 경제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이나 에너지 관련 산업은 이게 등락의 폭이 있고 늘 예측 어렵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수소 에너지 쪽은 늘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정서를 통해 보면 가중치가 연평균 약 34%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결국 3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2배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단기적인 기대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내기에는 한 2025년, 30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미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전망도 좋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성일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또 문 대통령이 그 노르웨이 순방하는 과정에서 오슬로 인근에서 수소 충전소가 폭발했고 네네.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과연 괜찮은 거야? 뭐 지금 당장 수소 자동차만 해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위험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달리 봅니다. 특히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복합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찢어지면 찢어졌지 이게 터지거나 파열되거나 이렇죠. 왜냐하면 용광로 속에도 집어넣어 보고 총알 관통 실험이나 낙하 실험 이런 것들을 다 거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노르웨이 상황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그다음 사진을 봤는데 화재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를 봐야 됩니다. 수소는 대기 중에 4에서 75% 정도는 모여있을 때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누출되면 실제 가장 가벼운 원소라 밖으로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수소 자체가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에서 어떤 에러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평창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수소 저장 용기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용접을 한 철판 용기이기 때문에 어떤 비파괴 검사를 적당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용접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 좀 봐야 되고요. 오히려 저장 압력이 낮아요. 저압 용기는 6기압 정도 됐었고 고압 용기가 약 10기압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파열됐다라고 상당히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 수소가 폭발성이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불이 붙어서 터졌다기보다는 압력 용기 자체의 불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산소든 LPG든 수소든 용기 자체의 불량과 조작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실제 6에서 10기압 정도는 그렇게 높은 기압이라고 볼 수 없고 보통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 사고 가끔 보고되죠. 그게 보통 8에서 10기압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압력 정도 수준이군요. 수준인데 이번에 어떤 조작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파열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다른 견해로 보는 게 맞고요. 네. 늘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던 간에 그게 뭐 용접 부분이 좀 불량이던 다른 네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문제는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 자체는 좀 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저장 용량 탱크가 700기압이거든요. 네. 근데 700기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를 700배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력이 높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는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가스를 분출을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어떤 대처를 하고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안전해도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접시물에도 잘못되면 사고가 네. 발생하는 것처럼 100% 안전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다 해도 에러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급을 활성화를 통해서 자주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 그런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동차과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넥소 네네. 이후에 지금 수소차가 계획되어 있는 게 혹시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에서는 넥소, 일본에서는 2개의 차종, 미라이하고 또 한 차종에서 3개 차종이 있는데요. 예. 실제 여러 개의 차종을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할 정도로 이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메이커 입장에서는 지금 차를 한 대 판매하면서 네네. 수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모의 경제가 미흡되기 때문에 예. 연간 최소 3, 4만 대의 생산 규모가 돼야 지금보다 30% 정도 생산량 어떤 비용이 다운이 될 수 있고 그 정도 규모가 됐을 때만 어떤 경제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종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다른 어떤 차종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종과 인프라 중에 어떤 게 좀 선행돼야지 이게 좀 저변이 넓어진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넥소를 가지고 한 2번에 걸쳐서 3, 4주 시승도 했고 예. 저도 신청을 해서 추첨이 됐기 때문에 곧 이제 차를 받게 되는데 네네. 차종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 전혀 없고요. 단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예. 사용하는 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종에 대한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불편함, 만족도가 떨어진다,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소 경제하면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 뭐 일상생활에서 뭐 수소차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수소 에너지 이게 전반적으로 산업의 또 경제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저변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예. 건데 이제 환경 쪽이 워낙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소전기차 양분화되어 있는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 도심지의 주행거리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거리, 무거운 물체를 싣고 이렇게 이동 거리가 크고 대형차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전기차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수소전기차의 생산 보급에 그 클린 에너지 시스템까지 결합을 시켜서 수소 경제 사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네. 오늘 수소 경제 관련해서 대덕대학교 자동차과 이호국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